대신증권의 전창현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차 전지 담당하시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지금 애널리스트시죠. 네, 방송은 네, 특히 많이 개인 안 투자자분들한테 물론 이제 네네. 기관 대상 뭐 세미나라든지 네. 이런 건 많이 하시겠지만 네. 그래서 저희가 신인 발굴? 신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도 연차가 있으신데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는 딱 두 종류의 투자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살 걸, 그때 네. 팔지 말 걸. 네. 딱 두 부류가 있어가지고 항상 가장 배가 아픈 분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실은 이제 네. 반도체 다음으로 네.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꼽히는 산업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진짜 중요하고 이제 좀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에 좀 과거를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다 끝났으니까 네. 그 의미를 먼저 좀 체크해 주시길 좀 먼저 부탁을 드려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그 몇 개 소재 회사들 네.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숫자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로는 조금 줄었죠. 아니요, 전년 대비로는 계속 성장을 해요. 네. 네. 다만 그게 저거 만약에 실적이 만약에 꺾인다라고 네. 했을 때는 그 성장은 하지만 연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덜 성장한다의 그림이지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네.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은 1950 이번 2분기 네. 영업이익 1956억 원 나와서 네. 전년 대비 73% 하락했는데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기고효과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기고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분기 때 네.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SK하고 배터리 소송이 있었고 그 소송 합의금이 들어온 게 한 1조 원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일회성이 있었으니까. 매출이자 영업이익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또 제외한다면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 상향 하반기 가파른 개선 이렇게 네. 제목을 뽑아주셨어요. 최근에 이제 그 실적 리뷰 자료를 통해서. 네. 그 말씀 그대로 그 원래 그 회사가 연초에 그 올해 가이던스를 네. 그 실적 매출 기준으로 이제 19.2조 원을 제시를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기존 대비 15%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그만큼 저희가 실적 개선 기대감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상향을 했던 주요 요인은 이제 계속 요새 메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에 기반해서 그 배터리 판가도 계속 상승하는 식으로 저희가 그 완성차 회사들과 계약을 갱신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환율도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제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판가에도 어느 정도 좀 애드되는 식으로 판가가 상승에도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판매량 확대 또 저희가 하반기 때 그러니까 워낙 이제 상반기 때 그 유럽 전기차 시장이 부진을 했고 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향 매출 비중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거의 한 뭐 60% 이상, 60% 이상 유럽향 매출이 나오는데 상반기 부진했지만 하반기 때 좀 더 개선되는 그림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이던스 상향을 했던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이게 약간 수급적인 건 이제 단기적인 이슈였을 수도 있는데 7월 말쯤에 보호예수 좀 풀린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 영향 별로 없었나요? 생각보다 없었어요. 저희도 사실 시장에서 보호 예수가 풀리는 물량이 전체 996만 주 네. 그리고 전체 시총 대비해서는 한 4.3%에 달하는 매우 큰 물량이었어요. 또 여기는 그래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80%니까 네, 유통 주식 수 대비로는 좀 많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저 훨씬 많았죠. 예. 그래서 시장에 충분히 충격을 줄 수 있는 수급 좀 악화 요인으로 네. 저희 시장에서도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이제 뭐 실적 가이던스 상향 부분도 있었지만 그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 중심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 그 수급 요인을 보면 뭐 사모펀드 혹은 투신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물량을 던졌어요. 계속 그 파는 와중에 그 연기금이 들어온다는 뜻은 패시브 펀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예, 인덱스 그래서- 추종하는. 그래서 그 자금 유입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생각보다 견조했고 거기다 여기서 좀 더 활용 정점은 최근에 미국 그 대만의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방문을 하면서 대만 갔다 우리나라도 네네. 오고. 예. 미중 분쟁이 더 격화되고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중국의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이 북미의 투자를 이제 지연한다는 그쵸, 그 보도가 나오면서 잠정적으로 중단하네 마네 이런 이야기 나오죠. 네. 예. 그게 또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저희 국내 업종 전반에 투자 심리 개선에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오버행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견조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견제할수록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좀 수혜가 되는 것처럼 네. 미국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을 또 견제할수록 우리 배터리 업체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3분기 실적 전망은 좀 어떤가요? 지금 이제 써놓으신 표를 저희가 좀 띄워놓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3분기 실적은 완연한 개선세를 보일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상반기 워낙 부진했고 특히 2분기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특히 부진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3분기 때는 일단은 테슬라 물량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 이제 동사 이제 매출에 이제 거의 뭐 1, 2위를 다투는 고객, 핵심 고객인데 네. 지금 테슬라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해 공장 캐파를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라인 업그레이드도 끝마쳤고, 그 때문에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테슬라 향으로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출하량 확대가 예상이 되고, 또 하나 유럽 매출. 저희가 그 유럽형 매출 비중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만큼이나 폭스바겐과 같은 유럽 메이커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근데 그 폭스바겐이 계속 그 판매량 데이터를 봐도 알 수 있는데 원체 부진했어요. 상반기 그리고 2분기 내내. 네.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아무래도 3분기 그리고 4분기 뭐 하반기로 갈수록 저희가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출하량 확대가 이어지는 분기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도 전분기 대비해서 22%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105% 증가하는 이제 좋은 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 다음은 에코프로 BM 한번 볼까요? 네. 에코프로 BM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 대장주. 네, 되게 좋습니다. 에코프로 BM도 그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을 상회했어요. 네. 상회하는 너무 좋은 실적 나왔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1,029억 원이 나왔는데 네. 전년 대비해서 254%나 증가하는 매우 좋은 호실적이었습니다. 네. 호실적의 요인은 이제 P, 판가, 그리고 Q, 출하량 모두 다 도움을 줬는데, 그러니까 먼저 판가 같은 경우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지금 메탈 가격이 상반기 내에 계속 올랐던 네. 단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메탈 가격 상승이 이제 판가에 연동되고 이제 환율 상승 효과까지 겹치면서 이제 판가는 전분기 대비해서 46%나 네. 증가하는 분기였고, 그다음에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그 전방에 그 이제 계속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업종이 기대 이상의 그 성장률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전방의 전기차의 일시적 그 부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그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하는 그렇죠. 좀 프리미엄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 네. 이 소재 수요가 좋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도 조금 더 마진이 많이 남는 고마진 고판가 제품을 많이 팔기 마련이고, 그거는 전기차로 치환하면 주행거리가 긴 롱레인지 모델들입니다. 근데 이런 상위 세그먼트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서 이 동사가 상위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하이니켈 네. 양극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월 달부터 저희가 신규 가동을 시작했던 캠6라고 그 3.6만 톤에 해당하는 캐파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지금 2분기 때 풀 가동되면서 출하량 증가에 개선을 줘서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2년, 26년 매출액 누적으로 한 58조 5천억 정도. 네. 요게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46%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6년까지? 네, 맞습니다. 아, 어마어마하네요. 참, 에코프로 BM 이러다 시총 10조 가겠네 했는데 어느덧 12조 안팎까지 지금 네. 오르내리고 있고. 자, LNF 보죠, LNF. 네. LNF도 그 앞서 말씀드린 에코프로 BM과 유사 업체입니다. 네, 그렇죠. 유사한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 이제 퓨어 양극재 업체이고, 2분기 실적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좀 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왜요? 이번 2분기 실적이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아, 맞아. 네네. 네. 이게 되게 양극재 회사라고 하면 사실 요새 너무 분위기 좋고 이제 실적도 되게 좋다고 다들 이해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와 다르게 주가도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일만 해도 이제 5% 이상 가까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도 좀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와도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LNF 같은 경우는 네. 시장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 그날이었나? 그 다음날 주가는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그랬던 거예요?
그 이유가 그 회사 실적 발표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연된 실적이 있어요. 1분기. 다음 분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 그 동사 같은 경우에 그 주요 고객사가 그 6월 달에 그 반기 재고 조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물량을 가져갈 거를 2분기에 가져갈 걸. 7월로 미룬 거죠. 아, 네. 3분기로. 네. 그래서 제가 또 계산을 해보면 그 이연된 실적을 만약에 2분기에 애드시킨다 하면 대체로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은 훨씬 더 잘 나오겠네요. 또 반대로. 그렇죠. 그 이연된 실적이 그 결국 3분기 실적에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닝 쇼크가 아니라 네. 그래서 주가는 더 막 올랐던 거고. 네. 또 평가를 해주시자면요. 네. 그리고 그 실적도 실적인데 저희가 그 가장 저희가 크게 기대했던 게 요새 그 시장의 가장 큰 하도가 미국의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하는 인플레 감축 법안. 얼마 전에 이제 통과가 됐고 바이든 대통령도 서명을 했죠. 네. 예. 저는 그 최대 수혜주가 LNF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 그 관련해서 실적 발표 때 그런 얘기도 해줬어요,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북미에서 지금 LNF가 그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그 리사이클 회사가 있습니다. 광물, 폐배터리 리사이클 회사. 이 회사하고 지금 북미 안에 양극재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걸 지금 협력을 논의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구축이 되면 사실 IRA가 원하는 어떤 그 배터리 회사 혹은 배터리 소재 회사들한테 원하는 그림 모범 답안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그 최근 그 발표된 IRA를 잘 뜯어보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돼서 저희가 핵심 사항은 배터리 소재, 양극재를 포함한 배터리 소재를 북미 안에서 생산해야 하고요. 그렇죠. 미국 땅에서. 네. 그 다음에 배터리 들어가는 광물, 리튬이나 니켈 같은 광물들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안에서 생산하거나 북미 안에서 리사이클 해야 된다가 핵심 조항이에요. 근데 지금 이 레드우드하고 LNF가 딱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레드우드는 이미 북미에서 리사이클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LNF는 북미 안에서 양극재 캐파를 짓는다고 하면 결국 이게 이 모든 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된 어떤 그 허들을 다 맞추는 상황이 될 거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있는 납품하고 있는 고객 외에 지금 북미 안에서 지금 빠르게 좀 현재 공급망 구축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뭐 GM, 포드, 뭐 크라이슬러 뭐 너나 할 것 없이 북미 안에서 사실 전기차 사업을 하려면 이게 빠르게 전기차 공장뿐만 아니라 그 밑에 배터리 밴더 그리고 북미 안에서 배터리 소재 그리고 광물까지 조달을 해야 이 법안의 취지에 사실 부합하는 사업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LNF하고 레드우드의 이제 협력 사례가 매우 그 향후 이런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서 확보하는데도 매우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LNF에 저희가 좀 하반기 그리고 이후로도 향후로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는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 3분기 실적은 지금 960억 정도 영업이익 추정을 하고 계시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 아까 2분기 때 이연 못했던 그래서 이연이 된 그 실적 기한 1,300억 정도 매출은 1,3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한 9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3분기 때 이제 그 지금 굳이 이 공장의 4만 톤 캐파가 이제 풀가동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동사의 그 최대 고객사라고 하는 전방 그 OEM 고객사도 계속해서 그 지금 출하를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확대에 따라서 출하량이 계속 늘어날 것 같고 판가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 때도 계속해서 증가세 이어갈 걸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P와 Q 모두 전분기 대비 증가하는 그림을 예상해서 3분기 이제 역시나 시장 기대치를 넘는 좋은 실적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OEM은 이제 완성차 업체예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을 볼까요? 네, 포스코 케미칼은 최근에 주가가 정말 좋았어요. 그렇더라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일단 그 실적 나오기 전에 말씀드리면 좋았던 건 IRA 법안 수혜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 역시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의 수혜. 네, 왜냐하면 그 특히 타 회사들 대비 더 좀 두드러졌던 이유가 포스코 케미칼은 사실 대기업 계열사잖아요.
그렇죠. 포스코 그룹. 이름에서 보이듯이 네. 포스코 그룹이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좀 네. 밸류에이션도 좀 높았었잖아요. 계속.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재정 지원도 많이 예. 받을 수 있고 좀 그런데 그 모 회사인 포스코가 이 배터리에 들어간 핵심 광물인 리튬이랑 니켈을 자체 그렇죠.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조달을 좀 해오죠. 잘.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IRA 법안의 핵심은 배터리 소재도 북미 안에 지어야겠지만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광물도 현재 의존도가 매우 높은 중국산을 배제한 중국 외에서 조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사실 지금 쉽지 아, 않거든요. 그럼요. 아무래도 원자재는 워낙 이제 중국을 빼놓고는 저희가 소싱을 하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현실적으로. 부분에서 예.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이거죠. 음. 그런 기대감이 지금 최근 주가를 강세를 가장 크게 견인했던 한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네. 그거잖아요. 좀 집안이 좋은 집안이라고. 네, 그렇죠. 네, 명문 집안이라고 튼튼하다고. 네. 뼈대가 네. 있다고. 네. 실적은 어땠나요? 네. 실적도 이제 견조했습니다. 이제 2분기 매출액은 8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550억. 저희가 영업이익 기준은 전년 대비 55% 증가하는 이제 계속 성장세 이어갔고요. 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철강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지만 크게 이제 거의 양극재나 이제 2차전지 소재 회사라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게 양극재랑 음극재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가장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먼저 양극재 같은 경우는 좋았습니다. 이제 계속 마찬가지로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메탈 가격 상승 연동된 판가가 상승을 했고요. 네. 환율 상승 효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절강 포화라고 저희가 그 계열사가 있는데 절강포화. 네. 예. 그 화육 코발트 양극재. 예. 네. 화육 코발트라고 중국의 유명한 광물 회사가 있는데 네. 이 광물 회사하고 이제 중국에 조인트 벤처를 맺었습니다. 네네. 설립하고 이제 생산했던 게 있는데 네. 이 부분이 2분기 때 연결시적으로 편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서 요 편입 효과로 인해서 매출액이랑 이제 양극재 사업부의 매출액이랑 수익성이 좀 대폭 개선됐습니다. 네. 그래서 양극재 실적이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음극재는 반면에 계속 부진했습니다. 이 음극재 사업은 지금 전분기에 이어서 계속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좀 아쉬운 상황인데 이 포스코케미칼이 만들고 있는 음극재는 현재 음극재 안에서도 천연 흑연 베이스의 음극재입니다. 예, 흑연. 음극재가 크게 두 가지예요. 인조 흑연 음극재, 천연 흑연 음극재. 예. 근데 보통 저희가 전기차에 많이 쓰이는 하이엔드 제품은 인조 흑연 음극재라서 향후에 인조 흑연의 채용 비중이 더 확대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워낙 2분기 때 또 중국이 그 상해 그 락다운 네.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모로 이제 중국 수요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천연흑연 음극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엔드 전기차가 아니라 좀 로우엔드 쪽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도 좀 그 하이엔드 전기차 중심으로 많이 팔렸던 게 있었고 네. 이왕이면 같은 음극재를 쓰더라도 좀 더 품질이 좋고 성능을 개선을 할 수 있는 인조흑연 중심으로 채용이 확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 이 포스코 케미칼이 만들고 있는 천연 흑연 음극재의 공급 수요가 좀 많이 꺾였어요. 네, 그래서 전분기에 이어서 지금 2분기도 조금 계속 음극재는 좀 수요 부진을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좀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던 2분기였습니다. 그게 인조 흑연은 네. 뭐 못 만들어서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차이? 그게 조금 그러니까 더 흑연이라는 거 우리가 네. 많이 보는 그 연필 심에 있는 그 까만 네, 네. 그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당연히 이제 천연으로는 많이 나오는 건 알고 있을 텐데 네, 네. 인조로는 뭐 어떻게 만드는 거고 왜 못 하는 건지. 인조는 그 말 그대로 그 인위적으로 되게 높은 온도를 가열해서 네. 인위적으로 이거 만든 정말 워딩 그대로 인조 네. 흑연인데 이게 조금 더 품질이 좋다 보니까 기술력이 좀 더 요합니다. 네, 요하는 상황인데 그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음극재 이 인조흑연 음극재를 계속 개발하고 이제 양산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실제 상용은 못했어요. 네, 올해까지는 어렵고 내년부터 저희가 좀 그거는 좀 실제 시판할 수 있는 식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천연흑연 음극재만으로는 조금 실적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 배터리 소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뭐 음극재, 양극재, 뭐 분리막, 네. 전해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분리막, 전해질 빼면은 음극재랑 양극재랑 정확히 5대 5 이렇게 들어가나요? 그게 안 그래도 그 보면은 네. 저희가 그
그러니까 배터리의 이제 판가 구조에서 한 63%가 재료비예요. 그렇죠. 예, 배터리에서 거의 60%가 네. 재료비라고 하면 이 재료비는 사실상 소재들이거든요. 예. 소재들이 다 포함되는 건데 이 재료비의 또 구조를 살펴보면 워낙 이제 메탈 가격이 올랐으니까 전체 재료비 중 50%가 양극재에 해당하고 거의 절반이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는 한 15% 정도. 가격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무게나 분량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반반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네. 가격으로는 거의 막 50%, 많이 차이 나요. 15%. 그러니까 음극재는 거의 다 이제 흑연으로 네. 만드는 거고 양극재는 뭐 NCA, NCMA, 되게 비싼 니켈, 광물이라. 코발트, 알루미늄, 특히 리튬 네. 이런 것들이 비싼 것들이 들어가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하고 LNF는 누가 봐도 양극재 기업인 거 다 아는데 네.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 양극재 다 하는데 네. 왜 음극재는 그렇게 안 좋고 남들 다 하는 양극재는 네. 그 중에서도 포스코 케미칼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네. 실적이 좋고 네네. 왜 그럴까 했는데 말씀하신 그 인조 흑연 쪽에서 좀 밀리는 것이 있고 네. 그리고 전방 수요가 부진해서 음극재 실적도 부진했다라는 건 사실은 전방 수요라고 하면 양극재, 음극재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야기일 텐데 네. 음극재 쪽에서 조금 더 그러면 딸리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2차전지가 다 좋아요. 좋은데 예.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 대비했던 그 가파른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차량용 반도체였죠. 저희가 전기차 수요는 저희가 의심하는 건 없어요. 그쵸. 계속 소비자의 강한 수요를 느끼고 있고, 근데 다만 지금 너무 공급망 차질이 심해지다 보니까 네.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서 판매량이 안 나오는 상황들이 펼쳐져요. 대표적인 지역이 유럽 지역입니다. 지금. 네. 그만큼 유럽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내연차도 시장도 워낙 안 좋아요.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 물론 저희 국내 업종 전반이 이 유럽향 매출의 좀 노출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 네. 저희가 좀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유럽 전기차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양극재가 견조했던 이유는 다 같이 부진하더라도 양극화는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다 부진해도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부진해도 하이엔드 전기차는 더 팔리게 되고 로우엔드 전기차는 덜 팔리게 되면 이 하이엔드 전기차에 들어가는 개별 소재단에서는 매우 강한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특히 그 네. 하이엔드 그러니까 고급 네. 차종 더 멀리 장거리 주행 가능한 차종은 거의 양극재가 좌우하는 거지 네. 음극재가 좌우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음극재는 거의 다 이제 뭐 비스무리하게 깔고 네. 가는 거고 네. 양극재가 성능을 좌우하고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인조 흑연이 쓰이면은 조금 더 성능은 올라올 수 있는 거고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는 주행 거리를 좌우하고 네. 음극재는 뭘 좌우하더라? 뭐 있지 않습니까? 충전 속도를 좌우하는데. 충전 속도. 근데 한 가지 제가 더 그 수정을 하면 예. 음극재라고 통칭하는 거는 오해 소지가 있고 네. 천연흑은 음극재가 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 인조 흑연은 흑연? 계속 잘 씁니다. 인조 흑연 위주로는 네. 잘 쓰인다. 네. 그래서 음극재가 덜 쓰이고 양극재가 많이 쓰인다는 표현보다 양극재 안에서도 프리미엄 양극재가 많이 쓰인다는 표현이 맞고 음극재 안에서도 좀 포스코 케미칼 만들고 있는 천연흑연 같이 조금 로우엔드 네. 음극재는 조금 부진하다. 그렇게 양극화로 이해하시면 편하세요. 그러면 포스코 네. 케미칼은 나중에 이제 인조 흑연 양극재 우리 합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모멘텀 요인이 네. 될 수 있겠네요. 근데 네, 그걸 맞습니다. 이제 내년쯤으로 보시는 거고. 네, 내년 말쯤 저희가 그것도 내년 말. 네, 기대를 하고 한 있습니다. 1년은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3분기 네. 영업이익은 지금 한 460억 네. 정도 보고 네. 계시네요. 2분기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은 460억 정도로 보는 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고. 네.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들한테 이게 만보 갈 줄 알았더니 네. 이 첨보 아니면 네. 백보다 막 이런 얘기 듣고 있는 첨보. 여기는 2분기가 좀 부진했어요. 네, 2분기 좀 시장 컨센 대비 뭐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다 좀 아쉬운 실적 시현했는데요. 네. 가장 큰 거는 그 중국 수요 부진입니다. 이 국내 소재 회사들 중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네.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요. 첨보가. 네. 중국으로 나가는. 네. 거의 전체 매출의 한 50%?
가까이가 중국 시장에서 이제 수요가 나오고 있는 건데 2분기 중국의 특히 상해 봉쇄가 네. 좀 수요 부진에 좀 타격이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시장으로 나갔던 그 물량들이 좀 수요가 많이 꺾였던 분기였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출하량을 감소시킨 요인이었고 또 판가도 좀 하락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판가가 하락한 이유는 그 저희가 원재료이자 그 좀 대체재라고 하는 그 범용 전해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첨보가 만들고 있는 건 특수 전해질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전해질이 아니라 더 구체하게 해서 말씀드리면 특수 전해질이라는 제품인데 이게 벤치마크로 삼는 그 가격이 있어요. LiPF6라고 그 네. 범용 전해질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 등락에 맞춰 얘네 판가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LiPF6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번 2분기 때. 범용 전해질 가격이 급락하면서 특수 네. 전해질 가격도 내릴 네. 수밖에 없었던. 네. 그래서 그 판가도 좀 하락했던 분기여서 저희가 그 2분기 때 그 지금 전해질 사업부를 포함한 2차 전지 소재 사업부가 거의 4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매출이. 그래서 정말 좀 부진했던 2분기를 시연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전자소재 부문이라고 있는데 거기선 또 이제 LCD 소재를 많이 만들고 있는 부문인데 예. 요새 LCD 업황이 또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역시나 좀 수요도 부진하면서 이제 LCD 전자소재 부문도 좀 부진한 실적 시연했던 2분기였습니다. 네. 3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첨보거를 한 136억 정도 보고 계시는데 요 정도면은 여전히 부진한 거예요? 아니면 좀 부진을 탈피하는 수준이에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전분기 대비 개선은 되나 연초 기대했던 성장은 못 미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연간에 이제 가이던스가 한 매출 기준으로 3,600억 정도 올해 네. 예상했었는데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하반기에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그렇죠. 이게 다시 나아지려면 네. 기대 이상으로 지금 판가가 다시 유의미하게 올라와 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출하량 또 회복되는 수준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저희가 연초 기대했던 성장은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 그 전까지는 좀 올해는 좀 다소 아쉬운 한 해가 혹은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실적들 네. 체크를 좀 리뷰를 해봤고 중장기 투자를 위해서 네. 투자자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될 거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앞에서 뭐 원재료 가격,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익률이라든지 네. 이런 거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거 진짜 궁금해요. 일단은 최근에 그 배터리 소재 네. 가격들 네. 동향은 좀 어때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양극재에 들어가는 네네. 리튬,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거 있을 테고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도 계속 올라요? 아니면 좀 조정을 받는 거예요? 다른 원자재들은 좀 조정을 받는다고는 하는데. 일단 그 서머리만 드리면 네. 지금 뭐 8월달 가격이 아직 월간 가격이 안 나왔으니까 네. 7월달 월간 가격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지금 리튬을 제외한 정말 모든 메탈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거의 급락 수준입니다. 특히 그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대부분. 네네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크게 리튬, 니켈, 코발트 그리고 망간, 알루미늄, 구리 이렇게 6개 광물이 핵심 광물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7월달 그 전월 대비 가격 변화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리튬은 플러스 1% 상승 그리고 니켈은 마이너스 19% 하락 네. 코발트 마이너스 19% 하락 망간은 마이너스 5% 하락 알루미늄은 마이너스 9% 하락 구리는 마이너스 17% 하락입니다. 여기 언제 대비요? 이게 6월 대비 7월 월간 평균 가격 하락률입니다. 증감률입니다. 아직 8월 건 안 나왔고 네, 저희가 8월 아직 한 달이 안 8월 됐기 18일에 때문에. 찍고 있습니다. 네네. 리튬은 플러스 1%요. 네. 리튬은 거의 뭐 빠지질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머리 들으면 결국 리튬을 제외한 모든 메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특히 저희 업종의 중요한 메탈은 리튬이랑 니켈이에요. 네. 근데 리튬은 견조한데 니켈이 너무 많이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니켈이 얼마 빠졌다고 그랬죠? 아까? 니켈이 19% 빠졌습니다. 이게 그러면 네. 원재료 가격은 올라도 걱정이고 떨어져도 걱정인데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중기적으로는 저는 좋다고 보여요. 중기적으로? 네. 왜냐면 물론 일단 먼저 단기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메탈 가격이 빠지게 되면 소재사들의 판가가 낮아지겠죠. 낮아질 수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건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좀 리스크 요인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근데 그것 결국 저희는 이제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업도 네.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그날 혹은 그 해당 분기 실적보다 연간 혹은 그 향후 몇 년을 흔히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좀 우상향 그림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이 중요한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메탈 가격이 빠지는 게 저희한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전기차 판가의 한 30%가 배터리 가격이 차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전기차 가격이 못 내려와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네.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지 전기차도 네. 많이 팔릴 수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 방향성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는 게 좋은 거긴 네. 하다. 근데 이제 그 시장에서는 그 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래도 네. 이제 셀 업체들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과의 계약에서, 네. 그리고 소재 업체들은 셀 업체와의 계약에서 네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하면서 네. 공급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볼륨이 커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좋았는데 원재료 가격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매출 볼륨이 적어지네?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뭐 외형 성장이라는 게 네.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좀 주가도 좀 안 좋을 수 있겠네? 이런 내러티브들이 좀 만들어지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판가가 저희가 하락한다고 해도 그 결국에 중요한 건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주가로 설명할 때도 PSR을 보다 PER을 많이 보죠. 예. 그 이유가 결국 매출보다는 이익이 주가를 설명하는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예. 저희 기업 얘기로 돌아와서도 결국 이익을 얼마나 많이 버는 게 중요한데, 그 메탈 가격이 등락, 변동을 하는 부분은 매출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익단의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는 양극재 산업은, 이것도 많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공 마진 사업 구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메탈을 그대로 광산회사 같은 사람들한테, 업체들한테 가져와서 그대로 자기네가 가공하는 그 부가가치만 더 첨가해서 팝니다, 고객사한테. 그러면 네. 요 안에 가공 마진을 결국 수취하는 사업인데, 이 가공 마진은 킬로그램당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네. 그 코스모 신소재 탐방을 갔다 와서 네. 그 대표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네. 자기는 이제 뭐 속되게 말하면 임가공 사업이다. 네. 그러니까 임가공 마진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우리가 네. 버는 거는 거의 일정하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공급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성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양극재 회사의 그 이익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판가, P보다 Q, 출하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출하량은 계속해서 저희가 그 양극재 회사들은 지금 가파르게 캐파 확장을 거듭하고 있고, 네. 매 분기 혹은 매년 그 신규 캐파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캐파가 추가되고 신규 캐파의 가동률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출하량이 그 판가 하락을 상쇄하고도 넘는 수준으로 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설사 메탈 가격이 빠진다고 했을 때 그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 하락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계속해서 외형, 네. 공급량, 네. 이게 성장을 하느냐를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측면인 거죠. 네. 그러면 그 판가 구조는 이렇게 소재 가공 업체들이 셀 업체에 공급하는 거랑 셀 업체들이 OEM, 그 완성차 업체들을 공급하는 거랑 그러면은 거의 비슷한가요? 마진을 이렇게 붙여서 하는 구조가? 네, 그 정확한 저희가 그 마진율은 파악할 수 없겠지만, 그 계약 그 납품 구조가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소재 회사들, 양극재 회사들 예를 들면 메탈 가격, 리튬이나 니켈 가격에 연동돼서 판가로 이제 고객사인 배터리 회사들한테 파는 거고, 네. 마찬가지로 배터리 회사들도 이렇게 넘어온 이 메탈 가격 그 시세대로 이제 완성차 회사들한테 판가로 보존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네. 워낙 그 자동차 회사들과 직관여되어 있는 배터리 회사들은 그 자동차 산업 특성상 중장기 계약을 많이 맺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건이 혹은 매월 혹은 단기 계약보다 중기 계약 이상이 많기 때문에 네. 가격 협상 혹은 가격을 반영해주는 그게 조금 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재 회사들은 메탈 시세 바뀌는 대로 바로바로 시차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바로바로 저희가 판가로 반영되는, 바로바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네. 배터리가 배터리 셀 완성차한테 업체들은? 납품할 때는 한 3에서 6개월
조금 레깅이 더 깁니다. 여기는. 근데 요 사이에 네.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 네. 이거를 나중에 올려야 되면 또 그때 떨어지게 되면 이게 또 네. 애매해지는 거죠. 네. 계산하기가. 근데 또 반대로 다시 메탈 가격이 빠질 때는 이게 반대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는 연간 평균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소재나 배터리 회사나 완성차 회사나 다 똑같이 메탈 가격은 다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네. 뭔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네. 셀 업체의 마진보다는 소재 업체의 마진이 훨씬 더 이해하기는 쉽겠네요. 예측하기는. 아, 네네. 뭔가 레깅이 있는 네. 것보다는 그죠. 바로바로 반영을 하는 게. 아, 네네. 그러니까 분위기는 바로 알 수 있을 것 그쵸. 같죠. 바로 판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 얼마 전에 쓰셨던 그 자료 중에 전기차 보급 네. 그리고 배터리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네. 니켈하고 리튬은 네. 이게 구조적으로 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네.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고 가야 되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항상 이 부분은 저도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니켈하고 리튬이 저희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물인데, 이유가 먼저 니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지금 양극재 회사들, 하이니켈 양극재 회사들의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 하이니켈이 내포하고 있는 건 니켈 함량이 더 높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이 하이니켈 배터리 채용이 확대된다는 뜻이고, 이 배터리 채용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 니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거고요. 그리고 리튬은 지금 전체 산업에서 쓰이는 리튬 수요의 거의 70% 이상이 배터리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수요 비중을 갖고 있는데 공급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 리튬도 그렇고 니켈도 그렇고 구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갖추고 있다. 근데 다만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라고 네. 또 우선순위를 살펴보자면 리튬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니켈은 상대적으로 수급이 괜찮아요. 근데 니켈은 네, 리튬이 근데 중장기적으로 매우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산업별 수요 비중을 살펴보면 리튬은 전체 수요의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5%나 되고 나머지가 뭐 세라믹이나 유리 혹은 기타 산업으로 들어가요. 네. 그런데 니켈은 아직도 철강에 들어가는 비중이 많아요. 예를 들어 스테인리스강 혹은 합금, 전기도금의 거의 80% 이상이 다 쓰이고 배터리로 들어가는 니켈 수요 비중은 10% 남짓밖에 안 돼요, 아직.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요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때 그 가격 혹은 그 수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리튬일 수밖에 리튬이다.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특히 리튬은 이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급 증가가 가격이 매우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리 좋으면 저희가 네. 그 시장의 그 제조업 그리고 모든 산업의 공통 특징이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더 증설을 많이 해서 네. 이익을 많이 또 수취하려고 하고 기업들이 그러면 또 공급이 증가가 되면 가격이 또 내려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공급 과잉이라는 게 생겨야 정상인데. 네네. 근데 리튬은 수요가 아무리 좋아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와도 네. 공급 증가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튬은 광산 개발 혹은 염호 개발부터 실제 양산까지 8년 가까이 걸리는 매우 장기 프로젝트고,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까지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남미의 그 상위 국가들이 지금 정권들이 대부분 이번 최근 대선을 거치면서 다 좌파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좌파 정권의 그 주요 특징 중 하나가 광산의 국유화예요. 광산 국유화. 네, 혹은 광산을 국유화하지 못하면 최소 가동률 쿼터까지 할당이라도 제한하겠다. 이게 리튬은 특히 저희가 크게 가장 많이 나는 산지가 남미 리튬 삼각지대라고 있어요.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네. 여기서 순도 높은 리튬이 가장 많이 매장돼 있고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정치적 리스크까지 대두되면서 더욱더 부족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욱더 이 공급 부족을 장기화 혹은 악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요인까지 있기 때문에 리튬은 지금 너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계속해서 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적으로 상황이고, 이제 또 니켈 네.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니켈은 지금 아까 수급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니켈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예요. 클래스 1 니켈과 클래스 2 니켈. 말씀 그대로 순도가 높은 건 클래스 1이고 네. 순도가 낮은 로우엔드 제품은 클래스 2 니켈입니다. 네. 근데 올해 이후로 클래스 2 니켈 중심으로 공급이 빠르게 증가해요. 그래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오버서플라이 되는 국면이 나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배터리에 들어가는 건 클래스 1 니켈이거든요. 순도가 높은 니켈이 들어갑니다. 배터리에. 그래서 이 클래스 1 니켈의 공급은 계속 타이트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전 세계적으로 그 클래스 1 쪽에 들어가는 그 광산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황화강이라고 부르는데, 이 황화강은 계속 신규 개발이나 증설이 이제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다 개발을 해놨거든요. 그 대표적인 황화강을 만들고 있는 지역은 그 극지방, 러시아, 캐나다, 그리고 중국이 있고, 그 반면에 저희가 그 산화강, 조금 더 낮은 품질인 클래스 2 니켈을 많이 만들었던 산화강 지역은 주로 열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인도네시아. 네, 산화강. 네, 산소가 들어갔고, 여기 황화강은 좀 황산화가 많이 돼 있는. 황화강하고 산화강. 네네. 그런데 그 이 산화강 쪽은 계속 증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지금 전체 니켈 수급이 조금 완화되는 시기인데, 근데 저희는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배터리 니켈은 그래도 또 타이트할 것 같다. 왜냐면 계속해서 지금 클래스 1 니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클래스 2 니켈은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역시나 니켈도 부족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그 클래스 2 니켈 쪽을 품질 개선을 통해서 클래스 1 니켈처럼 좀 순도 높은 니켈로 계속 탈바꿈 시켜내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리튬보다는 덜 부족할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죠. 네.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네. 가격 비중으로는 어떻게 돼요? 리튬, 뭐 니켈, 코발트, 네. 망간, 알루미늄, 뭐 이런 네. 것들. 아까 양극재가 전체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배터리 네. 소재에서 한 50% 네.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또 발라보자면 저희가 그거를 그 가격은 사실 이게 그 나와 있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또 많이 또 변하고. 네네. 예. 맞아요. 가격이 너무 많이 변하니까 네. 정말 이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한 대당 네. 들어가는 그 리튬은 한 40kg 정도 들어가고, 니켈은 한 30kg 정도? 그럼 저희가 이제 킬로그램당 가격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네. 저희가 대충은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최소 니켈보다는 지금 리튬이 더 비싼 네.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이 최소한 니켈보다는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코발트 이런 거는 또 가격적으로는 또 엄청 비싸고, 요 코발트 같은 것도 가격이 내려오지를 않고 막 이러잖아요. 아, 코발트 가격은 이제 최근에 좀 내려오곤 있는데, 네. 원래 비싼 광물이긴 했죠. 네. 코발트는. 그래서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에서도 이제 코발트를 줄이자라는 코발트 리스 코발트 배터리를 프리, 예, 뭐 네네 이런 거.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아, 맞다. 아까 코발트는 네. 6월 대비 7월이 19% 네. 가격 떨어졌다고 말씀하셨구나. 네. 근데 코발트는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질 것 같다 본 이유가 워낙 적게 들어갑니다, 이제. 네. 계속 니켈 함량을 높이는 만큼 코발트 함량을 줄이다 보니까, 코발트, 망간 이런 네. 거 함량 줄이면서 하이 니켈로 가니까. 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리튬하고 니켈이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네. 셀 업체, 소재 업체 조금 마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은 사업 구조상 소재는, 그러니까 메탈 가격이 결국에 이 마진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네. 이 메탈 가격은 소재는 배터리 회사로 다 메탈 가격 변동분을 판가로 이전시키고 있고, 네. 배터리 회사는 마찬가지로 완성차 회사들한테 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계약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레깅 차이는 있겠지만, 네. 시점 차이는 있겠지만, 그 때문에 결국 중장기적으로 메탈 가격 변동 때문에 지금 이 마진이 향후에 기존 대비 좀 변동되는 요인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메탈 가격이 급등락에 따른 저희가 재고 자산의 평가 손익은 있을 수 있다. 아, 재고 자산 평가 네. 손익. 네. 하지만 그마저도 지금 이제 풀캐파로 지금 재고 주수가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배터리 네. 회사들도 그렇고 소재사들도 그렇고 워낙 이제 잘 팔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재고 자산 그 보유 기간도 매우 적은 국면에서 설사 이제 재고 평가 손익이 나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익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실전 투자를 위해서 제일 이제 고민되는 지점으로 가야 될 네. 텐데, 2차 전지 관련주를 뭐 재작년이나 작년에 샀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네.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네. 결코 싼 주식은 아니잖아요. 네. 뭐 물론 이제 성장을 대비해서 보면 네네.
뭐 내년, 내후년 그 3년 뒤에는 밸류에이션도 많이 낮아져 있을 거다. 왜 실적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밸류에이션은 좀 어느 정도이고 네.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좀 네. 이야기해 주세요. 그 글로벌 그 실적 추정치 기준으로 배터리 셀 회사들은 네. PER 기준으로 올해 45배 정도 받고 있고 매우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소재 회사들은 3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글로벌 피어 대비 좀 더 평가를 좋게 받는 거예요? 낮게 네, 받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리미엄을 받아요? 네네. 오. 원래 근데 중국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에서 어떻게 보면 좀 톱 랭킹이 네. 있는데 물론 양쪽으로도. 네. 근데 거기는 밸류에이션이 더 비싸지 않아요, 중국? 비쌌었는데 네. 저희가 역전했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이 이제 가장 비싼 주식이 됐습니다. 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는. 네. 아, 또 그럼 고민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네. 말씀 많이 저도 그쵸, 항상 그쵸. 예, 듣는 국면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시장이 근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그 산업의 방향성 그리고 이제 성장의 어떤 그 기울기가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냐 혹은 허용 가능한 수준이냐로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밸류에이션도 실적에 기반해서 이제 저희가 평가하는 상대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실적이 그 이상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 2차전지 시장은 그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최소 30% 이상이 그 매출 성장, 그러니까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고성장 산업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흔히 그 옛날에 그 과거 피터 린치가 네. 썼던 방법인데 PEG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PEG. 네, PER을 그러니까 per를 저희가 EPS growth로 나눈 개념이고 네. 이게 보통 그 적정 주가의 기준이 PEG 1배 기준이라고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매년 이익이 10% 성장하는 기업이 네. PER이 10배면 PEG는 1배다. 네. 그러니까 1배 이하면 저평가고 1배 네. 이상이면 고평가. 이게 이제 피터 린치의 논리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매년 30% 성장하는 산업이 PER 30배를 받는 건 네. PEG 1배니까 네. 이거는 10% 성장하는 산업이 PER 10배 받는 거랑 똑같은 거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말씀 그대로 최소 제가 서두에 최소 30%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장률이 네, 네.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이라는 연평균. 건 저희가 22년에서 30년을 갈수록 성장의 기울기는 높았다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 22, 3, 4 요 앞단의 성장률은 30% 이상이 되겠죠. 이론상. 그래서 사실 향후 10년까지 이제 30배라고 보는 거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오히려 계속 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을 하니까. 네,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소재가 전체가 30배라고 했지만 그 밸류에이션 주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올라가는 거를 상회하는 실적 추정치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 실적 성장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말을 쓰기 쓸 수가 어색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적 없이 꿈만으로 가는 기업들 뭐 PR 뭐 100배, 네. 200배 이거랑은 사실 차원이 다른 거죠. 여기는 뭐 영업이익이 뭐 몇백억, 네. 그렇죠. 뭐 조단위 셀업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이제 고민은 그겁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PR 뭐 30배, 네. 45배, 뭐 30%, 40% 성장하니까 그렇다 쳐. 근데 만약에 한두 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오면 네. PER 10배짜리 부러지는 것보다 PER 3, 40배짜리 부러지는 건 정말 처참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먼저 걱정을 네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네네.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는 대표적인 성장주고 그렇죠. 워낙 실적이 나는 성장주. 네, 워낙 현금 흐름의 그 무게 비중이 향후 몇 년 후에 있는 과정에서 결국 주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것도 그러한 그 전체 이제 현금 흐름을 결국 할인해서 현가화하는 식으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중요한 건 할인율이거든요. 네. 이게 최근에 이제 금리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멀티플 부담이 높은 그런 저 2차전지 같은 고성장 회사들의 좀 주가가 조금 하향 압박이 하방 압력이 좀 심해지고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실적이 부러지더라도 좀 저희 같은 고성장 회사들의 그 어떤 그
밸류에이션 측면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 조금 더 하방 압력이 거세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희 업종은 조금 틀린 게 단기 저희가 실적 부진을 나올 수는 있어요. 뭐 특정 업체별로 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몇 개 종목은 실제로 생각보다는 컨센을 상회하는 종목도 있었고 상회하는 종목도 있었잖아요. 최악의 경우에 저희가 이 한두 개 분기의 단기 부진을 가정하더라도 결국 주가는 중장기적 방향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저희 2차전지 산업과 주가의 우상향 방향성은 전 유지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방향성. 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저희가 이 탄소를 줄이겠다는 이 메가 트렌드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도 명료하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산업은 향후 10년간 지속될 구조적인 성장이 아직도 초입 국면에 위치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전기차 침투율이 12%에 불과해요. 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말 가면은 100대 중에 12대가 전기차일 거다 이거죠. 12%. 그 뜻은 결국 기존 완성차 회사들은 이미 내연기관차 개발을 다 멈췄고 전기차로 지금 다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빠르게 전환을 하고 누군가는 느리게 전환하고 있는 차이만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결국 저희가 목표 지점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모든 자동차 생산량이 이 침투율이 다 100% EV로 전기차로 전환되기까지 절대적인 배터리 수요의 증가가 담보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런 산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연간 9천만 대 그리고 매출 기준으로 2,500조 원 규모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전기차 침투율을 만약에 100%를 가정한다고 하면 보통 전기차 판가가 내연차보다 30% 비싸거든요. 그러면 이것까지 고려하고 이 전기차 판가의 한 30%가 또 배터리 시장이 차지하니 러프하게 이론상으로는 배터리 시장은 1,000조 원까지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중장기적 좀 방향성을 좀 더 주목을 한다면 단기 실적 부진에 따른 그 주가의 어떤 그 하방 압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우려 수준은 아닐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중장기적 방향성에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아마 의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돌아다니는 차 많아봐야 10대 중에 한 대 정도 전기차 있을까 말까고 최소한 한 10대 중에 한 5대 정도가 전기차일 때 난 그때 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직 한 4배, 5배 정도의 전기차 시장은 남아있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이제 재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항상 그래요. 항상 이제 후회하고 지금도 괜찮을까 이 생각들을 하는 건데 얼마 전에 그 리포트 통해서 이제 또 옥석 가리기라는 표현을 좀 쓰셨더라고요. 그 기준이나 그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미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옥석 가리기는 말 그대로 옥과 석을 가리자. 그 중에 옥을 당연히 가려야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 전반이 전기차가 계속 그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의 성장세 수혜를 저희 2차전지 업종 고루고루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저희가 낙수 효과를 다 기대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 같은 성장주에 대한 할인율이 상승하는 국면 그리고 그동안 너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올라온 주가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이제 매도 수요도 생각보다 많은 상황에서 그 단기적으로 이제 올 한 해 저희 업종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처럼 가파른 성장 주가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시장 성장률을 뛰어넘는 실적을 나타내주는 예를 들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재 회사들이나 이런 좀 시장 성장을 뛰어넘는 초과 달성 실적을 나오는 기업들이나 혹은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고려해서 좀 종목 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2020년부터 시작된 그 랠리 속에서 몇 배 오른 주식들, 스타 주식들 많이 탄생을 했는데 앞으로 여기서 5배, 10배를 기대하는 건 사실은 좀 무리일 수는 있겠고 하지만 시장 성장률은 확실히 이제 상회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중요한 거. 그러면 그 중에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주가 측면에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토픽 같은 거 어떻게 꼽고 계세요 지금?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저는 LNF 제일 좋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까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예, 감축 네네. 법안의 최고 네네. 수혜라고도 말씀해 주셨던 네네. LNF. 네. 뭐 실적, 뭐 하반기 실적 개선,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그리고 뭐 주가 모멘텀, 뭐 저기 측면 모두에서 투자 매력도가 상위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말이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2차 전지는 네. LNF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공장에 불났다고 해서 급락했을 때, 혹은 예. 이제 회장님이 나쁜 짓 했다고 해서 이제 급락했을 때, 네네. 그때 샀어야 기회. 네. 저 사실 거기에서부터 지금 한 네. 50% 이상씩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뚜렷한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성장 산업은 그럴 때가 이제 지나고 보면 기회인데 네. 항상 사람들이 이제 그럴 때 또 같이 이제 두려워하니까 네네. 또 빨리 차익 실현하고 싶고 네네. 막 그렇잖아요. 약간 2차 전지 관련주도 그래서 투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든 투자는 다 어렵습니다만 네. 좀 2차 전지 관련주 투자는 좀 이렇게 하십사 네네. 조금 이제 조언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2차 전지는 그 항상 전례가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하는 일이 이제 없을 겁니다. 앞으로 매해 이거 계속 명언이다. 성장할 거고. 네. 역성장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네네. 배터리 시장도 그에 비례해서 다시 저희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내릴 수 없는 지금 기차를 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어떤 이 성장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기대감보다 주가가 선행하면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주가가 후행하고 실적 기대감이 더 선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주가 다시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에게 단기 주가 급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12%고 앞으로 100%까지 뭐 역산하면 최소 뭐 8배, 9배 수준의 이제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 저희 국내 업종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이 보장된 것만도 없는데 성장이 또 가파른 것까지 저희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 업종에 투자를 하실 때는 그 단기성 이벤트 네. 혹은 뭐 단기 실적에 주목하기보다 그 회사가 그리는 중장기적 뭐 사업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한다면 저희 업종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베타가 높은 변동성이 크고 아웃퍼폼할 수 있는 거 약간 중소형주를 네. 찾으시겠다고 했다가 그 뭐 중국 이슈라든지 개별 네. 기업 이슈라든지 약간 이제 등락이 또 막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네. 또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거고 딱 요것만 우리가 되새기면 되겠네요. 배터리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전례가 없는 상황을 네. 계속 이제 가게 될 것이고 네. 역성장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네. 명언 2개 나왔습니다. 오늘 해서 이렇게 대신증권의 전창현 연구원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 2분기 실적 리뷰부터 네. 앞으로 이제 투자를 위한 조언까지 다 들어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알차게 네. 공부가 됐습니다. 네네. 예. 저도 오늘 말하면서 많이, 네. 저도 스스로도 많이 배웠고,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좋은 기회를 앞으로도 계속 드릴게요. 자주 나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